1701년 8월 14일 조선의 왕비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 사인은 병이었죠. 그런데 불과 3일 후 궁궐에서 충격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희빈 장씨가 무당을 불러 왕비를 저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57일 뒤 장희빈은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빠른 재판이었죠. 문제는 단 하나의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적도 인형도 재단도 없었어요. 증거 없이 사람을 죽인 거죠. 오늘은 300년 전 조선에서 벌어진 이 황당한 재판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타임라인부터 정확히 짚어볼게요. 1701년 8월 14일 인현왕후 사망, 8월 17일 저주설 소문 발생, 8월 20일 숙종이 공식 조사 명령, 10월 10일 장희빈 사약 집행입니다. 고발부터 처형까지 딱 57일이 걸렸어요. 현대 사법 체계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속도죠. 살인사건 재판이 보통 1년에서 2년 걸리는 걸 생각하면 이건 재판이 아니라 처형 일정표였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증거가 있었길래 이렇게 빨리 판결이 났을까요? 놀랍게도 물리적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샅샅이 뒤져봐도 부적이 발견됐다, 인형이 나왔다, 재단을 찾았다 같은 기록이 전혀 없어요. 대신 이런 표현만 반복됩니다. 저주 도구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무당을 불렀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식이죠. 발견했다가 아니라 있었다고 한다예요.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소문만으로 사람을 죽인 거거든요. 증거물 목록도 없고 보관 장소 기록도 없고 검증 절차도 없었어요. 현대 형사소송법 관점에서 보면 이건 재판의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겁니다. 2019년 서울대 법학과에서 이 사건을 재분석한 적이 있는데요. 결론이 뭐였는지 아세요? 현대 법정에서라면 1심에서 바로 무죄 판결이 나올 사건이었습니다. 증거 능력이 전무하다는 거죠. 그럼 증인은 있었을까요? 있긴 했습니다. 궁녀 3명이 결정적 증언을 했어요. 이들은 희빈이 무당을 궁으로 불러들였다고 진술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진술이 서로 달랐거든요. 실록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세 궁녀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 첫 번째 궁녀는 무당의 이름을 김씨라고 했고 두 번째 궁녀는 박씨라고 했어요. 만난 날짜도 달랐습니다. 한 명은 5월이라 했고 다른 한 명은 6월이라 했죠. 의식 내용도 제각각이었어요. 현대 형사소송에서 이런 증언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면 신빙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1701년 조선에서는 이게 통했어요. 아니, 통한 게 아니라 아예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주도한 대신 11명 중 9명이 서인 소속이었는데 이들은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게 무슨 법치입니까? 더 의심스러운 건 이 세 궁녀의 재판 이후 행보예요. 이들은 증언 직후 모두 포상을 받았습니다. 한 명은 상궁으로 특별 승진했고 나머지 2명은 금전 포상을 받았어요. 조선시대 궁녀가 상궁이 되는 건 보통 20년에서 30년 걸리는 일인데 이 궁녀는 증언 한 번으로 단숨에 올라간 겁니다. 이게 증언입니까? 거래입니까?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실제로 역사학자들은 이 증언이 서인 세력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당시 정치 상황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 1694년 갑술환국 이후 서인이 재집권했지만 남인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거든요. 장희빈과 그녀의 아들 왕세자, 훗날 경종이 살아있는 한 남인은 언제든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서인 입장에서는 장희빈을 제거해야만 정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필요했던 게 명분이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왕의 여자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범죄자로 만들어야 했던 거죠. 그때 등장한 게 바로 저주설이었어요. 조선시대에 저주는 엄청난 중죄였거든요. 왕실을 저주하는 건 영모와 동급으로 취급됐습니다. 왕과 백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죄목이었던 거예요. 서인은 이 프레임을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재판 과정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10월 7일 서인 대신들이 집단으로 상소를 올렸어요. 희빈 장씨를 처벌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압박이었습니다. 왕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은 거예요. 10월 8일 실록에는 숙종이 고민하는 듯한 기록이 나옵니다. 왕이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월 10일 사약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정식 재판은 없었어요. 변호인도 없었고
재심 절차도 없었고 증거 검증도 없었습니다. 그냥 왕의 결정만 있었던 거죠. 서인 측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전하께서 성단을 내리셨다. 성단이란 왕의 거룩한 결정이라는 뜻인데 이건 법이 아니라 왕의 감정이 판결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숙종의 심리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숙종은 왜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가장 큰 건 죄책감이었습니다. 인현왕후가 죽었을 때 숙종은 극심한 자책을 느꼈거든요. 자신이 인현왕후를 폐위시켜 5년간 감악산에서 고생하게 만들었고 그게 결국 그녀를 병들게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실록에는 숙종이 인현왕후 빈소 앞에서 통곡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주설 소문이 들렸던 거죠. 숙종은 이미 장희빈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였어요. 1694년 갑술 환국 때 그녀를 왕비에서 후궁으로 강등시킨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사랑은 이미 식었고 정치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 때문에 왕비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숙종은 그 이야기를 믿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라도요. 심리학에서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거죠. 숙종은 장희빈이 무죄라는 증거에는 눈을 감고 유죄라는 소문에만 귀를 기울였어요. 왕의 감정이 논리를 압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약이었죠. 1701년 10월 10일 취선당에서 장희빈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부인했다고 전해져요.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녀는 사약을 마시고 죽었고 시신은 궁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왕실 일원으로서의 예우는 전혀 없었어요. 장희빈이 죽은 직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녀의 친족 18명이 유배형에 처해졌고 남인 관료 47명이 파직됐습니다. 한 달 뒤 서인이 조정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장희빈 재판은 처음부터 정치 쿠데타의 법적 포장이었던 겁니다. 한 여자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남인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진짜 목적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서인 측 문헌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희빈을 제거함으로써 남인의 뿌리를 뽑았다. 노골적이죠? 이들은 장희빈을 개인으로 본 게 아니라 남인이라는 정치 세력의 상징으로 봤던 겁니다. 그녀가 죽으면 남인도 함께 죽는다고 계산했던 거고요. 그럼 장희빈은 정말로 무당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역사학적으로 검증해 볼게요. 조선시대에 궁궐 출입은 극도로 통제됐어요. 특히 내명부, 그러니까 왕과 왕비가 사는 공간은 일반인이 절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든 출입자는 기록됐고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즉시 보고되는 시스템이었죠. 무당 같은 외부인이 몰래 들어온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또한 장희빈은 1694년 이후 사실상 감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왕비에서 후궁으로 강등된 뒤 그녀 주변엔 서인이 심어놓은 궁녀들이 24시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무당을 부르고 저주의식을 치른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만약 정말 그랬다면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저주설이 먹혔던 이유는 뭘까요? 조선시대 사람들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당시에는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가 귀신과 저주를 믿었습니다. 과학적 사고가 없었던 시대니까요. 누군가 갑자기 병들어 죽으면 저주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웠던 거죠. 서인은 바로 이 점을 노렸어요. 증거가 없어도 사람들이 믿을 만한 이야기를 만든 겁니다. 현대 법정에서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명확합니다. 무죄예요. 물리적 증거 0건, 신빙성 있는 증언 0건, 적법 절차 위반 5건 이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에 따르면 범죄 사실은 증거로 증명돼야 하는데 이 사건엔 증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형사소송법 제310조 자백배제 법칙에 따르면 자백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는데 장희빈은 끝까지 부인했으니 자백도 없어요. 게다가 증인신문 절차도 엉망이었죠. 세 궁녀의 진술이 엇갈리는데도 교차 검증을 하지 않았어요. 현대 형사소송법 제161조 2 증인신문에 따르면 검사와 변호인이 모두 증인을 신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재판에는 변호인 자체가 없었습니다. 일방적 재판이었던 거예요. 서울대 법학과 연구팀이 2019년에 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현대 법리를 적용해 봤는데요. 결론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소조차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검사가 이 정도 증거로 기소장을 내면
법원이 공소장을 각하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재판도 안 열리고 끝나는 거죠. 그럼 왜 300년 전에는 이게 가능했을까요? 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조선에도 법은 있었습니다. 대명률이라는 형법 체계가 있었고 재판 절차도 규정돼 있었거든요. 문제는 법보다 왕이 강했다는 겁니다. 왕이 죽여라 하면 법은 무시되는 구조였던 거예요. 이걸 왕권 절대주의라고 부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숙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황국 정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신하들이 너무 세니까 당파를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왕이 중심에 서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법치마저 무너뜨린 겁니다. 왕권은 강해졌지만 나라의 시스템은 망가진 거예요. 장희빈 사건 이후 조선의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증거 없이도 왕의 의중만 있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선례가 생긴 거예요. 1724년 경종시대에 신임사화가 벌어졌는데 그때 60명이 죽고 140명이 유배 갔어요. 역시 제대로 된 재판 없이요. 장희빈 재판이 만든 악습이 계속된 겁니다. 영조가 즉위한 뒤에야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했어요.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하면서 이제 당파 싸움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자고 선언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50년 넘게 증거 없는 재판, 정치적 처형이 반복되면서 조선의 사법 신뢰는 바닥을 쳤던 겁니다. 장희빈의 아들 경종 이야기도 해야겠죠. 그는 어머니가 죽은 뒤 왕세자로 20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1720년 왕이 됐죠. 하지만 그의 재위 기간은 고작 4년이었습니다. 1724년 36세의 나이로 급사했거든요. 공식 사인은 병이었지만 독살설이 강하게 돌았어요. 특히 의심받는 건 경종이 죽기 전날 밤 사건이에요. 동생 연인군 훗날 영조가 게장을 보냈는데 그걸 먹고 경종이 쓰러졌다는 겁니다. 실록에도 게장을 드신 후 갑자기 병세가 악화됐다고 기록돼 있어요. 하지만 조사는 없었죠. 경종이 죽고 바로 영조가 즉위했는데 영조는 조사를 명령하지 않았어요.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경종 독살설과 장희빈 저주 사건은 묘하게 연결됩니다. 둘 다 증거가 없고 둘 다 정치적 의도가 명확하고 둘 다 제대로 된 조사가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어머니는 증거 없이 죽었고 아들도 의문의 죽음을 맞았어요. 장씨 일가의 비극이죠. 3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사건에서 뭘 배워야 할까요? 첫째, 증거 없는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처형이라는 겁니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증거예요.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게 법치 국가의 원칙이죠. 조선은 이 원칙을 무시했고 그 결과 무고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둘째, 정치는 법을 이용하지만 법이 정치에 이용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희빈 재판은 완전히 정치적 재판이었어요. 법의 형식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정치 쿠데타였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국민은 법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조선 후기가 바로 그랬고요. 셋째, 권력자의 감정이 판결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숙종은 죄책감과 분노로 장희빈을 죽였어요.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 결정이었던 거죠. 이건 현대에도 경고가 돼요. 국민 여론이 들끓는다고 해서 법을 무시하고 처벌하면 안 되는 이유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역사 해석의 중요성도 보여줍니다. 300년 동안 장희빈은 악녀로 기록됐어요. 조선왕조실록이 그렇게 썼고 후대 역사가들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진실은 달랐던 겁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딱 맞는 케이스예요. 서인이 이겼고 서인이 실록을 썼고 서인의 시각으로 장희빈을 악녀로 만든 거예요. 만약 남인이 이겼다면 장희빈은 비운의 왕비로 기록됐을 겁니다. 역사는 객관적 진실이 아니라 권력의 서사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읽을 때 항상 물어야 해요. 이 기록은 누가 썼나? 어떤 의도로 썼나? 반대편 입장은 뭐였나? 비판적으로 읽지 않으면 승자의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장희빈은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정치 보복의 희생자였습니다. 증거도 없이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왕의 한마디로 죽은 여자였죠. 300년 전 조선은 법이 아니라 권력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 관행은 오늘날에도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증거 없는 처벌, 정치적 재판, 감정적 판결, 이 세 가지를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이죠.